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영국의 백신 당국이 엘러지가 심한 사람은 일단 파이저사의 백신 접종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초기 단계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대통령 변호사 줄리아니는 병상 인터뷰에서 최고의 치료로 놀랄 정도로 회복됐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과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치료를 받는 것은 유명인이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하원의 초당적 합의와는 차이가 있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하원 안에는 없는 1인당 600달러를 집어넣고 하원 안에 있는 일주일에 300달러씩의 실업수당은 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반응이 다르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단 한 줄 만장일치로 대통령 대리 측에서 한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 무효 요청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다른 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결과 뒤집기 소송에 다른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헌법과 사실을 무시한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소송은 텍사스 주민의 세금 낭비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한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50개의 소송에서 지고도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가 퇴임 후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게 정론이라고 PBS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튜브가 오늘부터 이번 대선에 대해 가짜 정보를 올린 에피소드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거나 기계 결함으로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부, 주택개발부 등 장관 인선을 했습니다. 농림부는 바이러스 기후변화와 연관해 더욱 중요한 시기고 주택도시개발부에는 남북전쟁 이후 처음으로 백인 남자가 아닌 인물을 인선했습니다. 2020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이슈에는 남자 헤어컷 하는 방법, 그리고 경기부양책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백신에 대해서 잠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신 경기부양책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더 중요한 이슈 한 가지 정도를 오늘의 미국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국에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의 백신을 먼저 받아서 미국보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접종 받으신 분이 다음 주에 91세가 되는 할머니였고 두 번째는 80세가 되신 이름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세요.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쭉 특히 이제 보건 관계자들이 접종을 받아봤더니 심각한 반응이 있더라. 다른 엘러지가 있었던 사람이더라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이 백신 접종을 받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요. 엘러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땅콩 같은 것을 먹었을 때 보이는 엘러지 반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렵다거나 아니면
빨갛게 된다던가 피부가 숨쉬기 약간 힘들어지거나 얼굴이나 혀가 붓는다네요. 그런 그 반응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건관계국 이제 두 군데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이 파이저사의 백신 접종을 일단은 뭐 문제가 또 해결이 되겠죠. 처음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접종받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흔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파이저사 백신에 대해서 10일이 내일이니까 내일 식품의약국에서 회의를 열어서 회의하고 뭐 순서 누가 얼만큼 맞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분 관계 같은 것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24시간 안에 배포 들어가서 17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사의 것은 일주일 뒤인 2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저사가 먼저 그 개발 중인 여름에 뭐 1억 도수분 그 미국 정부에서 샀고 미리 주문을 하는 거죠. 또 하시겠어요 했을 때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영국 뭐 이런 데에 4천만 도수 등등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모자라면 어떡하는가 걱정을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온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21세기에. 다행히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뭐 2억 도수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면 뭐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국의 이 백신을 사기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 것은 뭐 영국에 팔고 영국 것은 미국에 오고 해서 어느 정도 뭐 좀 충당이 될 수 있는가 봅니다. 물론 영국의 백신은 미국의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라든가 모더나사의 백신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고 뭐 2번 맞아서 제대로 잘 맞으면은 뭐 90%까지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예방을 좀 더 잘해준다던가 하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뭐 그럭저럭 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그 정도로 되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 너무 빨리 정말 그 각오했었던 것 이상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든가 뭐 들어둘 만한 얘기라든가 그래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도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변호팀이고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비싼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상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 있는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WABC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13분이더군요. 인터뷰 길이는 2명의 여성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13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루디 줄리아니와 함께 다니던 그 제나 앨리스라는 변호사도 양성 반응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한 명의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토론을 할 때 크리스 크리스티라는 뉴저지 주지사 대통령의 그 토론을 이제 말하자면 코치했었죠.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 드나들다가 본인이 바이러스에 걸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똑같이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이 바뀌더냐 했더니 no. Exactly same as before라고 루디 줄리아니는 말합니다. Exactly the same view. You know, I've also been through cancer, a couple of other things.
very serious.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암이라든가 그 밖에 아주 다른 살아오면서 지금 뭐 70세가 넘었으니까는요. 여러 병을 앓았는데 긴급하게 무릎 수술도 했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뭐 거기서 이겨야지 과잉 반응을 하면은 안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Emergency knee operation. Things happen in life, and you have to go with them. You can't overreact to them. Otherwise, you let the fear of illness drive your entire life. 네. 그런데 이제 루디 줄리아니에게 그런 말을 물어보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마스크 쓰지 않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크게 말하고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그 의견도 물어봤더니 마스크 사용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답했습니다. Mask mandate. How do you feel it now does about not. masks? It does not. I think you can overdo the mask. You can overdo almost anything. Everything done in moderation makes much more sense. 지금 마스크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좀 이렇게 중간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해야지 된다. 뭐 가게들도 오픈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분 동안의 인터뷰였으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진행자가 물어본 것이 이 대통령과 똑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도요. 렘데스비르하고 덱사메사손 뭐 이런 그 약 투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약이잖아요. 해서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 줄리아니가 내가 하루 입원해서 한번 이렇게 약 처방받고 투여받고 하니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금방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그거 너무 비싼 약이잖아.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약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not something that the normal American is going to be able to get because it's quite expensive. Is that a concern for you? I didn't know that. I mean, they give it here at this hospital. At Certain hospitals can get it. I know there's a Northern Westchester Hospital, Westchester County 네, Hospital.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두 사람이라서 음성이 달라진 것이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치료를 지금 그 루디 줄리아니는 한번 투여받고 나서 금방 낫다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더니 나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대요. 루디 줄리아니는 나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고 내가 병원에 왔더니 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나를 치료를 해줬어 하니까 또 다른 진행자가 그리고 그런 약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렘데스비르라든가 뭐 덱사메사손 이런 것은 렘데스비르가 특히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보통 병원에도 다 없어. 뭐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그런 병원 이외에는 뭐 뉴욕에도 어디 몇 군데만 뭐 5군데인가요? 몇 군데만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화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는 루디 줄리아니의 음성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고 의사들이 해줘서 처방을 받았고 본인이 이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받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것을 루디 줄리아니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때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 유명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병원에서도 더욱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준다. 제대로 치료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조기 치료를 받아라. 본인처럼. 그러면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그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확진자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별달리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격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치료하는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기운이 난다.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과잉 반응 그 말은 맞죠. 과잉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인생을 그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과잉 반응을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한 조심을 하는 것은 다르죠. 예, 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오만하다고도 생각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슈가 도대체 경기부양책 돈을 준대 안 준대 죽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원에서만이라도 상원에 가면 또 이제 부딪혀야지 되지만 이게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또 어제는 백악관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요. 해서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1년 넘게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시켜서 낸시 펠로시에게 백악관의 경기부양안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안은요. 지금 하원 안보다는 조금 액수가 커졌습니다. 하원에서는 9,080억 달러인데 백악관의 안은 9,16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주정부 지원하는 것 있고요. 민주당의 탑이죠. 탑 이슈죠. 그리고 사업체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해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성인은 지난번에는 $1,200였는데 $600, 부부면은 $1,200, 아이들도 $600 이렇게 지원하는 것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인들도 좋아하고요. 대통령은 이제 특히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게 있는데 문제는 하원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18주일인가로 정해져 있었죠. 일주일에 $300씩 실업수당 주는 것을 빼버린 겁니다. 하원 안에는 실업수당 주는 것이 있고 이 $600 이 안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스티브 무누신이 낸시 펠로시에게 제안을 했을 때 낸시 펠로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하원이요. 이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 뭐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치 매코넬도 약간 지금까지는 하원안 액수가 너무 커라고 얘기하다가 약간 백악관에서 내놓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또 다른 패키지를 요청을 할 것이니까 여기서도 또 알 수 있죠. 미치 매코넬이 새로운 행정부라고 얘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 해서 백악관 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말로써 표현을 한 거죠. 문제는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이죠. 하원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당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원에서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백악관에서 또 시간 다시 들이게 또 다른 것을 내놨네. 현재까지로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장이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이게 이제 통과되지 않을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 또 협의를 하겠죠. 여기서 협상을 하겠죠. 협상할 것 다 알고 내놓은 거예요. 백악관에서도. 그래서 조금 어제 그제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본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경기부양책이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too late, too small.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잠시 뒤에는요.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뭐 연방 대법원, 애리조나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에서의 텍사스주가 텍사스주 것을 가지고 소송한 게 아니라 다른 주를 가지고 소송할 것이 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그 예전 같으면 뉴스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까지 가끔 점검을 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펜실베니아의 인증을 결국은 그 바이든 당선이라고 한 것을 무효로 해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소송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약간의 그 이슈가 다르지만 선거 결과를 이제 뒤집는 소송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각을 했는데 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단 한 줄입니다. 단 한 줄이고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3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기각이야 하는 것을 뭐 전혀 어떠한 서로의 논쟁 없이 끝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한마디 했었던 이 토마스 크리얼런스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3명의 브렉 캐버너 또 에미 코니 베럿 또 닐 고서치 이 세 사람도 있었고 전부 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견이 없이 이건 볼 필요도 없어 하고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무엘 얼리토라는 그 정말 보수적인 대법관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소송에 대해서 뭐 서류를 더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을 수요일 오늘로 했다가 하루 당겼잖아요. 그랬다고 많은 이 트럼프 지지층에서 이거 뭔가 연방 대법원에서 뭘 해주려고 하는 거야. 사무엘 얼리토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것도 사실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사무엘 얼리토가 이런 케이스는 긴급하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텍사스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하게 들어간 케이스고 긴급한 케이스에 대해서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누군가 담당이 따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나름대로 그런 긴급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히려 어제가 그 세이프 하버 데이라고 미국 법에서 정한 의회에서 통과시킨 더 이상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나 의회에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딱 막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날짜에 맞춰서 당겼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그 전에는 애리조나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 뒤집기에 대해서 증거 없다 하고는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개 정도 케이스를 전부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오늘의 미국 끝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텍사스주에서 텍사스주가 아니라 다른 4개 주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입니다. 그 진주에 대해서 이거 지금 그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뒤집어야지 된다. 인증이 어제까지가 하는 날이었잖아요. 14일까지로 연장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저런 내용의 것을 154페이지나 만들어서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연방대법원으로 이제 이 고소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바로 하급법원에 없이 이건 연방대법원으로 가냐면요. 주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고소는 연방대법원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못해요. 주정부와 주정부의 고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사스주의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팩스턴 검찰총장이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팬데믹 때문에 우편투표하는 것을 더 좀 확장한 주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했는데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투표 시작하기 뭐 한 달 뭐 이런 때쯤 돼서 이거 안 해야지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 의회들에서 다 통과된 건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편투표와 일반 투표를 분리를 해라라고 해서 펜실베니아에서 뭐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이미 투표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왜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이런 주들을 고소를 했는가, 미시건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고소를 하니까 이 텍사스에 이 고소를 한 다른 주를, 텍사스 주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요. 다른 주를 고소한 이 공화당의 켄 팩스슨이라는 그런 검찰총장이 지금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요. 정치 헌금을 기부를 받고 그 정치 헌금을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사면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주, 자신들의 주도 아닌데 텍사스 주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으로. 이것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의 0입니다. 이길 텍사스 주지사가.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 좀 사면해 주세요. 사면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파트잖아요. 다른 주, 조지아,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주의 검찰총장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야, 텍사스 주 주민들은 참 불쌍하다. 주의 검찰총장이, 주의 법무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 도대체 주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미시건주의 검찰총장의 얘기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헌법상으로,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잘못됐다. 위스콘신의 검찰총장은 텍사스 주민들 정말 안 됐다. 154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고, 그 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돈을 썼겠어요. 본인의 돈으로 했겠습니까? 세금으로 했죠. 세금 낭비하면서 참 안 됐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이 주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고소를 할 때는 단합을 해서 하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연방 정부를 고소를 한다 하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뉴욕이라든가 다른 주들을 쭉 이렇게 합쳐서 합동 고소를 하는데, 이번에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의 타주 선거와 관련된 고소에는요, 심지어 그 법무장관이니까 법무 부장관격인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도, 부검찰총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나 홀로 트럼프 대통령 봐주세요. 그리고 저 사면해 주세요. 하는 연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던 메소드, 그 침례, 달라스에 있는 침례 대학교의 법대 그 교수요, 네일 카펜터 교수는 절대로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이 소송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심지어는 아주 그 블루 스테이트에서도요, 뭐 예를 들면은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도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면서 계속, 뭐 펜실베니아에서도 64명의 공화당이 그랬고 청문회 같은 것 열리잖아요. 텍사스 물론이고, 애리조나주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주 그 좋아하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이번에 대통령 말 잘 안 들었잖아요. 안 들을 수밖에 없고, 요구 자체가 하니까 이번에는 주지사를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어제는 조지아주 부지사 멍청하거나 부패했다, 대단한 증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그렇게 많으면 왜 50개의 소송에서 다 증거 없음으로 지겠습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왜 대통령이 9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3명이나 대법관으로 만들어줬는데 전부 보지도 않고 34분 만에 만장일치로 단 한 줄로 이거 우리 안 쳐다본다 하고 기각을 시키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그 케이스인데 이런 거예요. 아무리
조지아주의 선거 관계자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여러분께서 보신 게 여행용 가방이 아니고요. 표준 투표용지를 넣는 그런 표준 컨테이너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 비디오를 다 보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잖아요.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그 화장실에 고장이 나서 잠시 피하라고 했지만 그 투표 컨테이너에서 뭔가를 세웠을 때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해도 그런 일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언론사와 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따로 딱 지목을 한 업저버들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간 건데, 왜냐하면 두 그룹이 그 투표용지를 개표를 하는데 봉투를 이렇게 열어주는 커터 그룹은 끝났으니까 가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끝난 줄 알고 스스로 나갔는데 그걸 나가라고 하고 민주당들이 그렇게 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도 여전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이든 당선자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유튜브가 오늘부터는 단속을 한답니다. 이제 그동안은 왜 가만히 클립을 내버려 뒀냐면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조지아주의 비디오 같은 거.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왜 내버려 뒀느냐면 인증 절차 과정 어제까지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을 기다린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다 모든 주들이 그런 절차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가짜를 진짜라고 막 얘기하면서 진짜를 보도하면 진짜를 보도하는 사람 보러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 보러. 이런 가짜를 오늘부터 단속을 해서 내린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에폭타임스는요. 제 생각에 아마 에폭타임스가 한글판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에 오염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글판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나를 딱 집어서 그것을 해석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는 거죠. 가짜 뉴스라고 모든 것이 100% 가짜가 아닙니다. 일어났었던 사건 자체는 진짜예요. 그것을 다르게 조작을 해서 가짜가 되는 거지. 에폭타임스 그리고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또 뉴스맥스 같은 데서 만드는 것이나 그런 데서 만든 것을 특히 에폭타임스 같은 경우는 한글로 너무 편하니까 읽기 쉽잖아요. 거기에 아주 말솜씨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의도를 막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의도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짜에 속기가 쉽습니다. 많은 선량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린다고 하는데 한글을 유튜브가 한글로 하는 것까지 한국어로 하는 것까지 단속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볼 때 에폭타임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 등에서 만든 것들은 많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46대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인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인선과 새로운 미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안정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이든 당선자의 인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일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 보이는 게 특히 이제 농무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됐거든요. 농림부 장관의 탐 빌색. 지난번에 오바마 시절에 8년 동안이나 농림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아마 내정한 것 같아요. 폴리티코와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폴리티코와 워싱턴 포스트가 같은 계열이기도 하고 워낙에 정치에 강하니까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
식량에 관한 것을 농무부가 많이 관장을 하고 특히 이제 푸드 스탬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뭐 supplemental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해서 SNAP이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 SNAP 프로그램이 연방 미국 농무부에서요. 이 푸드 스탬프로 나가는 게 농무부 전체 예산의 반입니다. 대단하죠. 평생 한 번도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 푸드뱅크에 가서 줄 서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과 자원만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중국이 아직 하지 못한 그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농림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물론 농부들이 상당수가 이제 보조도 많이 줬고 하는 등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했지만 파산한 농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파산한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긴급히 처리를 해야지 될 부분이고 해서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인선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US Daily Export Council이라는 무역 그룹에서 그동안 농림부 장관 그만두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이해상충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난번에 8년이나 농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준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흑인계에서는 뭐 아시안계 나름대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지만 그 하원 의원을 농림부 장관으로 해달라고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을요. 마르시아 그 폴지라는 하원 의원인데 왜냐하면 농림 분야에서 하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원의 농무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아마 바이든 당선인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 마르시아 폴지라는 그 오하이오주의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거의 그 확정을 지었답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1800년대 이후에 한 번도 백인 남자가 아닌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부서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흑인 여성이에요. 이게 맡게 되는 겁니다. 블랙코커스의 멤버였고요. 그런데 이 짐 클라이번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짐 클라이번 그 의원이 굉장히 밀었답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같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하원 의원에서 또 한 사람이 또 그 백악관의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거의 직속이나 마찬가지인 그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루이지아나의 그 하원 의원이요. 리치몬드라는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하원 의원인데 하원 의원이 2명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1893년도 이후에 가장 그 다수당은 다수당인데 다수와 소수의 차이가 적은 하원 다수당이 됩니다. 지금 221대 211이거든요. 222대 211인데 여기서 2명이 빠지잖아요. 2명이 빠지니까 220대 211로 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둘 다 블루 스테이트이긴 해요. 블루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또 선거를 치르면은 당연히 된다고는 보지만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에는 현재로서는 덕 존스 엘라바마주에서 잠깐 연방 상원 의원을 했었던 덕 존스가 유력한 것 같은데 이분은요 엘라바마에서 그 레드에서 블루로 잠시 상원 의원을 했지만 이번에 졌죠. 지긴 졌는데도요 표를 그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엘라바마도 점점 블루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덕 존스의 경우는 바이든 당선자와 아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도 그렇고요. 뭐 완전히 그 적진에서 5번 이상 만나고 했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덕 존스 법무장관 지명을 거의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1순위라고 하는데 이분도
1988년도에 처음으로 바이든 지금 당선자가 대선에 나갔을 때 그때도 선거를 도왔었고요. 덕 존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과거에 KKK단을 기소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63년도에 KKK 사건, 흑인 소녀들 뭐 교회에 불질러서 4명이나 숨지고 있었던 이것을 나중에 이제 기소한 케이스고 1988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의 선거 캠페인을 도우면서 엘라바마 지역의 공동 선거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상원 나갈 때는 바이든이 도왔고 이번에는 또 다시 이렇게 검사로서 KKK단을 기소를 하고 했었던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둔다는 겁니다. 이게 덕 존스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에 연방 법무장관을 했었던 제프 세션스가 다른 겁니다. 제프 세션스는 내놓고 백인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가 검사로 일할 때 KKK단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민주당인 덕 존스가 기소를 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핏 브리저지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의 시장 예비선거에서 아주 잘했었던 사람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중국 대사로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38살에 중국 대사라 조금 젊기는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올해 한 해가 어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것 뉴스 하면은 당연히 선거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밖에는 코비 브라이언트 1월 달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숨진 많이 찾아봤다고 하고 그리고는 뭐 6번째로 많이 찾아본 게 줌 코로나 다 연관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줌이라는 것 그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앱이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는 11월 달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 이제 게임기 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그 밖에는 어떻게 헤어컷을 해야지 되지? 남자분들 헤어컷 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집에서 How to cut men's hair at home? 뭐 이런 것 있죠. 그리고 Where is my 그 경기부양책머니 어디 갔어?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세정제를 집에서 만드느냐 Black Lives Matter에 돈을 어떻게 기부하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글에서 찾아봤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뭐 바이든, 카멜라 해리슨, 김정은, 가짜 사망설 이런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배우로서는 탐 행스. 왜냐?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었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